안녕하세요. 새로운 집터를 찾아 스타듀밸리로 오게 된 유비버입니다. 이곳에서 100일 동안 지낼 건데요. 올해 스타듀밸리가 1.6 업데이트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스피드런 빌드가 생겼는데요. 그 빌드를 따라 플레이하면서 제가 세운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운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 마을회관 완공하기. 두 번째 목표, 1.6에 새로 업데이트된 마스터리 레벨 스킬 찍어보기. 세 번째 목표, 1000만원 벌어보기. 이 정도 목표는 처음이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침대랑 TV 위치 옮겼어요. 작은 집을 더 작게 쓸 거예요. 받은 파스니 씨앗은 심지 않고 팔아줄 겁니다. 첫날은 정말 바쁜 날입니다. 돈이 되는 건 쓸어 모아야 하고 모든 주민들과 인사를 해야 해요. 물론 제가 인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소개라는 선행캐를 달성하면 선물을 주는 퀘스트가 열리는데요. 완료하면 무려 100원이나 얻습니다. 지금의 100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기에 첫날에는 윌리를 제외하고 다 만나줄 겁니다. 이른 새벽이라 주민들이 안 나와 있으니 남은 시간 짬내서 나무도 베어주고요. 베다 보면 채집 레벨이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문구는 레벨업을 했을 때 뜨는 문구예요. 초반엔 인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자 만들어서 템 넣어주고 채집물 줍줍하러 갑시다. 농장 아래 숲으로 왔어요. 여기 채집물들은 다 제 겁니다. 파도 적당히 있네요. 편집하다가 발견했는데 하수구 근처에도 파가 자라있네요? 이번만은 살려주기로 하죠. 남는 시간에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주면 마을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제스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세바스찬까지 만났어요. 집에 와서 오늘 얻은 야생 씨앗을 심었어요. 홀리플라워가 2개 떴고 이것만 물 줬습니다. 2일차는 윌리가 보낸 편지를 읽고 바다로 가줍니다. 낚싯대를 받은 보답으로 집에서 손수 캔 섬유를 선물해줬습니다. 윌리의 표정이 안 좋네요? 섬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윌리가 불쌍합니다. 상자 설치하고 윌리 가게 오픈 전까지 낚시했습니다. 제 첫 보물상자는 시연모. 9시가 되면 낚은 물고기를 팔고 연습용 낚싯대로 환승해줍니다. 대나무 막대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버려주고요. 연습용 낚싯대는 일반 등급 물고기만 잡히지만 낚싯바가 길어서 경험치용으로 쓰기엔 무난합니다. 참외유리 낚싯대를 사려면 레벨도 필요하거든요. 2레벨까지 달려봅시다. 낚시 2레벨과 1800원이 마련돼서 섬유유리 낚싯대와 미끼에 올인했습니다. 이제 쭉 낚시해줄게요. 최소 낚시 3레벨을 찍어야 해요. 보물상자, 이번엔 과연 뭘 줄까요? 아 맞다 여러분. 참고로 밖에서 자면 기력이 풀이 안 되는데요. 레벨업을 하고 난 다음 날은 무조건 기력이 풀이 돼요. 갑자기 왜 말하냐고요? 쭉 낚시하다가 밖에서 잤어요. 그날 저는 낚시 4레벨을 달성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오늘은 첫날에 킵해둔 파와 어제 낚은 물고기 몇 개를 먹어주면서 나무 300개를 구할 거예요. 비 오는 날 메기 낚기도 바쁜데 나무를 구하는 이유는 해변다리를 수리해서 성게와 산호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성게 1개, 산호 3개, 철 주개 3개를 조합하면 미끼 제작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낚시 6레벨도 필요합니다. 일단 나무부터 열심히 모아보죠. 지금 이 소리는 제 피 같은 나무 300개가 거대한 나무젓가락이 되는 소리입니다. 운 좋게 산호를 한 번에 4개나 구했습니다. 다음날 성게뜨기를 기도하면 되겠어요. 윌리 가게로 가서 어제 상자에 킵해둔 물고기를 팔았어요. 구리살돈 남기고 미끼 100여 개 정도 샀습니다. 대장간에 들리기 전 유물 기증했어요. 공룡알은 키울 수도 있어서 일단 내버려뒀어요. 용광로 해금을 위한 구리를 구매 후 메기 낚시를 위해 레안의 집 앞으로 갑니다. 역시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통 안 보면 섭섭하죠. 그렇게 낚시만 하다
오늘은 땅을 제 침대 삼아 기절했습니다. 낚시 5레벨 달성했어요. 어부 찍어줄게요. 용광로 제제법을 배운 뒤 바로 물고기를 챙겨 바다로 갈게요. 다리를 건너니 성게가 보이네요. 낚시 6레벨만 달성하면 미끼 제작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은 쇼핑 좀 할 거라 물고기들 왕창 팔아줬어요. 가방까지 한 번에 사고 싶어서 미뤘던 고고학 보상을 받아주고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낚시 좀 더 하다가 팔고 갈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물들 사주고 몸 번들에 필요한 나머지 작물들도 사줬어요. 그 다음엔 가방을 사줍니다. 드디어 인벤이 2줄이라니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쓴 만큼 버려야겠죠? 오늘도 낚시로 불태울게요. 저는 낚시 6레벨을 달성했고 내일부터 미끼 제작기를 이용한 낚시를 할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마니에 의해 댕죽 당했습니다. 너무 귀여우니 멍집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밀린 우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500원을 보내줬어요. 어제 깜박한 감자 심고 번들용 작물 물 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팔러 갑니다. 조작콜러 부스터를 이용해 빨리 가볼게요. 물고기 팔아서 윌리 지갑 다이어트 시켜주고 이번엔 클린트 지갑 살 찌워줬어요. 돈이 없어서 구리 녹이면서 낚시 좀 해주다가 곡괭이를 맡겼습니다. 가방 업글만큼 기쁘네요. 대망의 미끼 제작기를 만들고 값어치가 비싼 큰입 우럭을 넣으면 큰입 우럭 미끼로 나옵니다. 이 미끼를 사용하면 큰입 우럭을 낚을 확률을 많이 올려줍니다.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부자가 될 모습입니다. 1.6 업데이트에 나온 스킬 책이네요? 바로 읽어줄게요. 오후 7시까지 큰입 우럭 낚시하다 이후에는 큰입 우럭이 잡히지 않으니 눈동자개로 갈아탔습니다. 오늘도 밤새 낚시했습니다. 오늘은 마을회관 이벤트가 뜨는 날인데요. 이벤트를 다 봐야 회관 앞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스킵하지 않고 다 봤어요. 물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편집해드려요. 석판을 터치하고 산호소로 낚시하러 갑니다. 오늘도 미끼 제작기랑 함께 했어요. 1시에 집에 와서 다음날 받을 곡괭이를 철 곡괭이로 바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열심히 모은 것들 팔아주고 오늘은 드디어 집에서 잡니다.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엔 마차 상인이 오는데요. 비싸지만 희귀템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1년 안에 번들을 완성하려면 붉은 양배추가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없네요. 다음을 기억하죠. 마을에 간 캐스터 때문에 마법사도 만나주고 대장간에 구리 곡괭이 받으러 왔어요. 필요한 광물도 샀어요. 저 정도면 VIP 회원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가기 전 철 곡괭이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자리에서 밤새 금 구우면서 메기 낚시했어요. 8일차에는 줄곧 낚시만 해서 넘어가고 9일차입니다. 지금 어디 가냐고요? 낚시하다 고대씨앗이 떠서 박물관에 가는 길이랍니다. 기증해주고 고대씨앗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강철 곡괭이는 받자마자 황금 곡괭이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오늘은 드미 아저씨가 동굴 연구를 부탁하네요. 저는 버섯 동굴을 허락했어요. 어제 얻은 고대씨앗 심어주고 비가 오니 낚시하러 갑니다. 이제 낚시 만렙이라 오늘은 속 편하게 메기만 잡을 거예요. 아무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 통통 튀는 메기와의 밀당에 저는 숨쉬는 것도 있고 낚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기에게 자꾸 농락당하다 보면 점심 나가서 먹고 싶어지지만 꼭 참고 메기 낚시를 해줬어요. 저는 오늘 미끼로 쓴 메기를 제외하고도 46마리나 낚았습니다. 오늘은 광산에 가기 위해 곡괭이 찾으러 왔어요. 엘베 앞에 상자 설치해주고 출발할게요. 며칠 내내 낚시만 해서 그런가 광질이 너무 재밌어요. 광산 내려가는 맛이 있네요. 오늘은 그동안 심어놨던 봄 작물들이 다 자랐어요. 번들용이라 팔진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첫날에 콜리플라워만 물 줬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15일차에 사막 광산을 가려고 해요. 원래라면 광산 120층도 뚫고 열쇠를 구해야 하지만 1.6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봄에 사막에서 열리는 사막축제 덕에 버스만 해금하면 3일 동안 열쇠 없이 사막 광산을 갈 수 있어요. 우선 봄 채집 꾸러미부터 완료할게요.
봄 작물 꾸러미도 완료해줄게요. 보일러실은 아이템을 다 갖고 있어서 한 번에 완성시켰어요. 금고 번들에 들어갈 45,000원 한 번에 플렉스했어요. 기념으로 가방도 사줬어요. 그날 밤 주니모들의 경쾌한 떼댄스에 제 마음도 떼댄스를 추네요. 축제 열리기 전에 흑요도 얻고 가겠습니다. 축제 시작해버렸네요. 하지만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죠. 저는 그동안 돈 번다고 축제 같은 건 생각도 못했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돈 벌러 왔지만 조금은 즐길 생각이에요. 오자마자 쇼핑부터 하겠습니다. 광산에서 유용하게 쓸 준비물들 구매했어요. 쇼핑하고 나면 허기지는 거 아시죠? 사막 맛집에 가서 배 채울게요. 배고픈 저를 위해 셰프님이 요리해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희귀한 과일이랑 힘들 정도로 매운 소스 골라줍니다. 비록 돌 캐고 죽여 굽는 소리가 나지만 괜찮아요. 요리 이름이 구겨진 과일 껍질이긴 한데 얘가 맛돌이인 게 속도 플러스 1, 행운 플러스 3 버프를 걸어줍니다. 이제 광산 갈 건데 퀘스트를 받아서 갈게요. 전 정동석 12개, 칼리코 달걀 40개? 이건 누워서 떡 먹기죠. 달걀 모아 폭탄으로 바꿔 먹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장어 먹어주고 갑시다. 오자마자 용이 거하게 환영식을 해주네요. 첫 수직 경도부터 15층 내려가 버리기. 1층씩 내려오다가 13층 내려오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31층에서 첫 이리듐 광석 얻었어요. 용가리가 너무 많아요. 이 자식들 용가리 치킨으로 만들어버려? 계단이 떴지만 이리듐이 보이니 욕심 좀 내겠습니다. 제 욕심 덕분에 첫 무지갯빛 파편을 먹었네요. 첫 상자는 이리듐 스프링클러가 떴습니다. 두근두근 100층 확정 상자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는 무슨 어림도 없지 전 정동석. 쓰린 속을 샐러드로 달래줄게요. 못 갔던 마을 달걀 축제 여기서 즐겼어요. 이게 진짜 달걀 축제지. 광산에서 팬미팅도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마지막 버스트 갑니다. 첫날부터 무려 157층까지 도달했어요. 이리듐 광석도 180개가량 얻었네요. 나와서 퀘스트 보상도 받고요. 칼리코 달걀로 거대 폭탄 바꿔 먹을게요. 축제 첫날을 알차게 보냈네요. 내일도 파이팅! 최강 레벨이 쭉쭉 올랐어요. 오늘도 어제랑 같은 음식 먹고 시작합니다. 마침 옷감이 필요해서 미라 잡아볼게요. 바로 떠졌네요. 오늘은 미라와 팬미팅 했습니다. 오늘의 상자방은 과연 참마? 참나. 오늘은 116층 정도 내려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학자가 내는 퀴즈 풀어줄게요. 주점 주인은 거스, 붉은 양배추는 여름, 보고는 여름, 아이스핍은 추운 광산에서 나오니까 60층. 저 같은 유비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뿐이네요. 최강 10레벨은 대장장이를 골랐어요. 17일차에는 물뿌리개를 구리로 업그레이드 맡겼습니다. 오늘은 사막축제 마지막 날이에요. 축제의 콘텐츠 같은 것도 조금 즐길 거예요. 에밀리한테 가니 패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쳐준다고 하니 한번 맡겨볼게요. 에밀리한텐 미안하지만 옷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정말 못 키우는데 선인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받았어요.
선인장이 튀어나왔어요. 저랑 천생연분이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짬처리 당한 것 같은데요? 놀았으니 이제 광질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상자방이 많이 떴는데요. 그 중에 쓸모있는 건 자동 채집기 뿐이었어요. 폭탄이 펑펑 터지는 모습을 보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네요. 밖에 나와서 교환하려는데 마법 얼음 사탕이 눈에 아른거려서 달걀로 샀어요. 남은 달걀은 거대 폭탄으로 바꿨습니다. 잘 즐기고 갑니다. 오늘은 그간 광질하느라 못 챙긴 집안내시를 할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치해주고 농장 땅도 좀 정리하고 버섯도 채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리듐 주개랑 보석 팔아줬어요. 온 김에 많이 얻은 전 정동석도 깼습니다. 정동석에서 얻은 물건들은 바로 기증해줍니다. 보상은 저에게 유용한 것만 받았어요. 피에르네에서 농사 레벨용으로 케일씨앗 샀습니다. 이제 케일씨앗 심을 거예요. 물 뿌리개가 아직이라서 물은 안 뿌리고 심기만 했어요. 19일차는 농사 땅을 확장했습니다. 허수아비 범위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 일직선으로 심지 않고 둥글게 심어줬어요. 완성된 구리 물뿌리개를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광산에서 보냈어요. 100층 별방울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이번 생 첫 별방울이에요. 영롱하네요.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 하트 적었는데 이렇게 뜨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여행 카트 오는 날이라 상인 퇴근 전에 급하게 왔는데 허탕입니다. 다시 광산으로 와서 120층을 향해 달리겠는 집 나간 에임과 집중력 이슈로 사망. 방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라이너스가 저를 구해줬나 보네요. 죽어서 슬프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비록 폭탄도 하나 잃었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샐러드 하나 먹고 다시 갑니다. 참고로 저 T 아니고 F예요. 정신없고 험난했던 제 하루를 짤로 대신하겠습니다. (20일차입니다) 밭에 물 주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게요. 이건 뭔데 징그럽게 생겼지? 참고로 녹화 당시에 너무 피곤했어서 나사가 빠져 있었어요. 샤프심처럼 생겼는데 밀고 막 자란 털처럼 생겼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물을 다 줬으니 도끼를 업그레이드 해주러 갑니다. 쓰레기 모자! 쓰레기 모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사 빠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구리도끼 맡겼어요. 방어력 0인 쓰레기 모자 쓰고 120층 돌파하러 갑니다. 110층에서 우주장화 받고 120층 달성 해골 열쇠를 얻었으니 이젠 사막강산 프리패스예요. 집으로 와서 광물 굽굽하고 그동안 어둡게 살아온 저에게 발광석 반지 하나 선물했어요. 스듀 너무 재밌다. 자, 오늘의 시작은 까마귀! 야! 까마귀의 모니 인사부터 받아주고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 어제 얻은 열쇠로 사막광산 가볼까 합니다. (1층부터) 몬스터층이네요. 분명 운 좋은 날이라고 했는데 100층도 못 가고 기절해버렸어요. (23일은) 그동안 미뤄놨던 농장 정리 해줬어요. (24일은) 농장마저 정리해주고 하루종일 철을 캤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수액 채치기 제작법을 배웠고 열심히 구운 이리듐 주개로 43,900원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번 돈으로 목요일만 파는 디럭스 성장 촉진제 사러 왔어요. 25일에 꼭 구매해야 스타프루트 3모작이 가능해요. 편집됐지만 맡겼던 강철도끼 받아주고요. 이제 니값 할 차례입니다. 나무 신나게 베었어요. 비밀의 숲 해금하고 단단한 나무 파밍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6일 차에는 케일이 드디어 다 자랐어요. 신나게 수확했습니다. 한 번에 농사 6레벨이 찍힐 거예요. 호미질한 땅을 여름에도 유지하기 위해 파스니 왕창 사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유지한 땅도 소용없어지지만 심을 땐 땅을 지킬 생각에 기뻤습니다. 27일 차예요. 스타프루트 친구들이 입주해야 하니까 미리 스프링클러 달았습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팔고 싶지 않았던 무지갯빛 파편을 남김없이 팔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헛되지 않게 사막광산 파밍하러 왔는데요. 오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갤럭시 소드 바꿔먹을 파편은 남겨둘 것. 설상가상으로 계단도 안 들고 왔지 뭐예요. 죽을 고비로 몇 번 넘기면서 몬스터 잡다 보니 저쪽 구석에서 슬라임의 교배 현장을 목격해버렸습니다. 몬스터를 다 죽여야 계단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한 슬라임 가족을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슬라임 가족의 희생으로 전투 5레벨을 달성했고 저는 그날 밤 15만원을 벌었습니다. 20만원 벌고 싶었는데 못 벌어서 아쉽네요. 오늘도 분주합니다. 봄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우선 가진도를 탈탈 털어 스타프루트 씨앗 구매했습니다. 386개 구매했고요. 부족한 건 내일 살 거예요.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사막 광산행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만 광석 캐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영끌에서 아이템 팔았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판 것 같아요. 정신없던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맞이하러 자러 갑니다. 봄아 함께해서 즐거웠고 정말 고생했다. 얼른 여름으로 가죠.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여름 1일, 문득 저는 붉은 진실을 깨닫고 맙니다. 이런 밤 모양으론 절대 스타프루트 1000개 이상은 못 심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당장 밭 AS 진행합니다.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AS 하다가 대장가 문 닫기 전에 이리듐 2개 팔아서 부족한 스타프루트 씨앗 사러 갈 거예요. 100개 정도 추가 구매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못 심고 내일 심어도 스타프루트 3모작은 가능하니까 오늘 밭 고친 만큼만 심어줬어요. 디럭스 성장 촉진제와 앞으로 찍을 농사 10레벨 농업 전문가만 있으면 스타프루트 3모작 나도 할 수 있다. 가진 씨앗의 대략 반절 정도인 270개 심었네요. 30일 차에는 눈 뜨자마자 밭 AS 마저 진행 후 나머지 스타프루트 심었어요. 오늘 추가로 220개 정도 심어서 첫 스타프루트는 대략 490개 심었네요. 남은 자리에 가지고 있던 멜론 씨앗까지 심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31일 차는 하루 종일 사막 광산에서 보냈고 32일 차입니다. 농장 정리 겸 체중 레벨 올려주고 쇼핑하러 갈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 구워둔 이리듐 2개를 팔았어요. 광산 갈 때 먹을 샐러드도 사주고요. 중간에 낚시 한번 때려줬어요. 번들용 개복치를 낚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메인 목적인 지성촉도 구매했습니다. 다음 수확 때 스타프루트 밭을 늘리려면 여름 첫 주 목요일에 지성촉을 꼭 구매해야 합니다. 나온 김에 드디어 갤럭시 소드도 얻었습니다. 봄부터 가질 수 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야 가지네요.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무사히 채집 6레벨도 찍었네요. 오늘은 네오가 오니 피르침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운 좋은 날이라 또 사막광산에 왔어요. 전 이제 갤럭시 소드 오너니까 걸어오는 싸움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전리품으로 토끼발을 얻었어요. 토끼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돼서 편하네요. 34일 차에는 농장 한 구석에 도토리를 심었어요. 참나무 수지를 위해서 진작 봄부터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열심히 키운 작물들을 술통에 다 담그지 못할 미래가 보였지만 애써 무시하고 작업했어요. 앞으로 나무가 많이 부족할 테니까 기차역을 정리하고 벌목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5일 차입니다. 마을에 녹색비가 왔어요.
처음 녹색비를 봤을 때 무서웠는데 이젠 환영합니다. 녹색비는 이끼와 섬유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성장 단계라면 폭풍 성장을 시켜주는데요. 어제 나무 심은 보람이 있네요. 이상한 모양으로 변한 나무는 다음날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끼와 잡초를 헤쳐 여행 카트 봐줄게요. 번들에 필요한 숲고기와 사막에서 도루묵을, 광산 20층에선 귀신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남은 바닥꾸러미 낚시도 해줬고 미끼 제작기를 이용해서 비싼 슈퍼해삼을 낚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농장 정리 후 호미를 구리로 업그레이드 맡겼어요. 번들 아이템을 넣어둔 상자가 가득 차서 오랜만에 번들 채우러 왔습니다. 집에 와서 미리 다듬어둔 땅에 지성촉과 밀씨앗 심어주고 물까지 뿌려주니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 사막강산에서 열심히 돈 벌 예정이에요. 일하려면 커피 수혈은 필수죠. 100층 상자에서 처음으로 비토템이 떴어요. 다음 농사에 쓸 예정이에요. 38일차는 드디어 첫 스타프루트 수확입니다. 다 베고 나면 한 번에 10레벨이 찍힐 거예요. 내일 씨앗 살 돈이 부족해서 금별 스타프루트를 팔았어요. 여름 작물이랑 스타프루트를 심었습니다. 내일 밭을 더 늘릴 거라 비에 토템을 썼는데 꽝이에요. 농사 10레벨 전문직은 농업 전문가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가진 돈으로 스타프루트 씨앗과 디성촉을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심어줬어요. 어제랑 오늘 합쳐서 500개 정도 심었습니다. 내일 추가로 300개 정도 심어서 총 800개 심는 게 목표예요. 내일은 비가 오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비토템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토템이 먹혔네요. 41차는 외양간 건축 의뢰했습니다. 송로버섯을 가져올 돼지를 키우려면 외양간이 급했어요. 집으로 와서 땅을 일구고 스타프루트 320개 정도 더 심었습니다. 2회차 스타프루트는 대략 820개 심었네요. 사실 제 목표는 1000개였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났으니 보내줍시다. 41일차는 아직 자라지 않은 참나무에 나무 비료를 뿌려주고 캐도 부족한 철을 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42일차는 배터리팩을 수거하고 오래간만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번들에 쓰일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죠. 자리가 없어서 팔고 마저 낚시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엘리엇이랑 대화해볼까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3일차는) 농장 정리하고 큰 외양간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대장간에 강철홈이 맡겼습니다. 44일차는 참나무 수지를 채취하고 수액 채취기를 추가로 달아주고 45일차는 사막광산에서 자동 채취기 얻었어요. 46일차는 목요일이라 디성촉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47일차는 대망의 스타프루트 2회차 수확 날입니다. 우선 다 자란 친구들만 수확했어요. 여러가지 작물을 팔다가 돈이 더 필요해서 금별 스타프루트를 어쩔 수 없이 팔아줬더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모자를 벗었어요. 백만장자가 쓰레기통 코스프레를 하기엔 좀 멋없잖아요. 백만장자의 스타프루트 씨앗 820개 플렉스, 고품격 백만장자의 스타프루트 530개 심는 모습, 백만장자의 비토템 사용, 구름이 백만장자의 귀에 눌렸는지 내일 비를 내려준다네요. 백만장자의 우아한 기절을 끝으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48일차입니다. 오늘 마저 스타프루트 수확했습니다. 디럭스 외양간을 의뢰하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밭을 늘린 다음 새로 산 씨앗 와다다 심다가 딱 한 개 심지 못한 채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한 개는 인간미라고 해두죠. 오늘은 눈 뜨자마자 TV에서 나오는 마키롤 레시피를 배웠고요. 집에서 쌓여가는 유물들을 기증해주고 가지고 있던 번들 아이템을 들고 나와서 꾸러미를 채웠습니다. 여행 카트에서 번들용 체리가 보이길래 구매했고 나무 부족이 심각해서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베주는데 송어 시합이 열렸네요. 낚싯대를 두고 오기도 했고 나무가 급해서 근처에서 구경만 한 게 좀 아쉽네요. 제법 쏠쏠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회 되면 꼭 해보세요. 벌써 50일차입니다.
유물을 열심히 기증했더니 녹슨 열쇠를 받았어요. 나중에 전문직 바꿀 때 쓸게요. 목공소에서 닭장을 의뢰했어요. 농장 한쪽 구석에 배치했습니다. 사과랑 석류 묘목을 슬슬 심어줘야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잡화점에서 묘목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묘목을 대충 아무데나 심어주고 남은 시간은 닉값하고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미스테리 박스가 해금됐군요. 가차는 언제나 재밌습니다. 51일차는 참나무 수지를 채취하고 새로 자란 나무에 수액 채취기를 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보냈습니다. 52일차는 미루고 미루다 가축을 구매했습니다. 첫 가축부터 무려 돼지예요. 이름은 겹사리로 지었습니다. 오늘같이 운이 좋은 날은 마법 얼음사탕 먹으면서 광산 달렸어요. 142층까지 왔고 엄청 많진 않지만 이 정도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클린트한테 주개랑 보석을 팔았고 자수정을 페이백 받고 마닌에 가서 닭, 소, 염소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으로 워프해서 디성촉 구매했어요. 가을에 호박 농사를 지을 건데 지금보다 규모를 조금 더 키울 거예요. 오늘도 헛탕이네요. 슬슬 나와줘야 할 텐데 불안합니다. 붉은 양배추가 없으면 번들을 완성을 못 시켜요. 목공소에 큰 닭장을 의뢰하고 사막 강산으로 갑니다. 비록 오늘은 마법 얼음사탕이 없지만 운세만 믿고 쭉쭉 내려갔어요. 상작강을 신나게 하다가 드디어 행운의 반지를 얻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 문자 그대로의 럭키비버가 될 수 있겠군요. 55일차는 스타프루트가 무사히 자랐네요. 수확하다가 돈을 마련하고 뿌려둔 디럭스 성장 촉진제를 가을에도 유지하기 위해 밀씨앗 왕창 구매했어요. 빈자리에 밀씨앗 심었습니다. 밭 규모를 더 키워서 밀씨앗이란 디성촉 뿌려주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고 기절해버렸어요.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스타프루트를 수확했어요. 스타프루트로 시작해서 스타프루트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여름이었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태양빛처럼 뜨겁게 물들고 이 넓은 밭을 수확할 생각에 제 가슴도 뜨거워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호박 씨앗 대략 1,500개 구매했습니다. 번들용 씨앗이랑 크랜베리 씨앗은 덤이고요. 남은 돈으로 드디어 마구간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미리 아직 다 안 자란 곳이 제법 있어서 씨앗은 내일 심기로 하고 일단은 숲에서 나무 베었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술통 만들고 설치했습니다. 58회차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가을 농사 시작합니다. 황금으로 물들은 거대한 밀밭을 쭉 수확해주고 참나무 수지로 술통 만들어서 스타프루트 와인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밭을 호박, 가지, 참마 등의 가을 작물로 싹 갈았습니다. 호박을 1,400개 조금 넘게 심었네요. 더 늘릴 수 있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59일차는 베어도 부족한 나무 베어주고 60일차는 사막광산에서 속이 뻥 뚫리는 광란의 폭탄 파티를 하고 61일차는 농장 정리하다 마닌에 가서 오리를 구매했습니다. 62일차는 번들에 넣을 물고기나 끌어 강에 왔어요. 윌리가 있으니 덜 심심하네요. 하지만 타이거 송어 낚았으니 윌리 버리고 갑니다. 가지고 있던 작물을 팔아서 호박 씨앗 800개 구매했어요. 아까 낚은 싱싱한 타이거 송어를 꾸러미에 넣어주고 목공소에 저장고 의뢰했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누웠는데 사과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에 1차로 놀라고 마녀 등장에 2차로 놀랐어요. 끔찍한 자본주의의 노예인 저는 닭 걱정보다 공짜 공어 달걀에 기뻤습니다. 63일차입니다. 사과나무가 이틀 연속 성장에 방해를 입어서 짜증이 난 저는 오로지 사과나무를 위한 가드를 세웠습니다. 대장간에서 여러분 몰래 맡긴 황금도끼를 받았고 새 황금도끼 신고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여행카트 방문 날이라 호도도 뛰어갔더니 마참내! 붉은 양배추 씨앗을 구했습니다. 마을 회관 번들을 완성시킬 그림이 그려져서 즐거웠어요. 혹시 몰라서 오리 깃털도 구매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도토리 심고 나무비료 듬뿍 뿌려줬습니다. 오늘은 1.6 업데이트인 서적상을 구경 왔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이 쇼핑만 했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느낀 저는 열심히 술통 깔다가 라이너스의 바구니 찾았어요.
다 만들어진 스타프루트 와인 수확하고 다시 새로 와인 담갔습니다. 전에 얻은 녹슨 열쇠로 하수도를 열었어요. 스타프루트 와인을 비싸게 팔기 위해 농사 전문직을 바꾸러 왔습니다. 경작인, 장인 골라줍니다. 65일 차입니다. 장인으로 바꾼 덕분에 비싸게 와인 팔고 호박씨앗 샀어요. 술통 만들 철이 부족해서 철 구매하고 특수주문 게시판에서 라이너스의 지역사회 청소 주문을 받았어요. 계좌비 통발 사서 바다에 설치하고 내일 호박 심어야 해서 농사 전문직 다시 바꿨습니다. 낮에 산 철로 만든 술통에 와인 담그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경작인, 농업 전문가. 66일 차는 다 자란 호박을 수확하고 귀여운 거대 작물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집 업그레이드를 맡겼습니다. 이제 요리할 수 있겠어요. 호박 심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첫 거대 작물은 기념으로 남겼어요. 67일 차입니다. 아직 밭에 디성촉이 없는 곳이 있어서 오늘은 디성촉 구매했어요. 그리고 사막 온 김에 사막강산 돌았습니다. 68일 차입니다. 아, 야생의 자두가 나타났어요. 가을 내내 찾았는데 드디어 채집했네요. 69일 차는 집 확장으로 인해 바뀐 침대의 위치를 바꿔주고 회관에 번들 채우러 갈 거예요. 그럼 회관 번들 채우기 매드무비 갑니다. 요리사의 꾸러미 송로버섯을 시작으로 오리깃털, 겨울뿌리, 흔한버섯, 야생자두, 헤이즐넛, 블랙베리, 돌덩이, 비싸서 아까운 송로버섯 오일, 염소치즈, 그냥 치즈, 체리, 고고급 멜론, 고고급 호박, 가지, 호박, 참마, 큰 우유, 갈색 큰 달걀, 흰색 큰 달걀, 큰 염소 우유, 메추리알. 번들 채우고 잡화점에 들렸는데 오늘 마침 아비게일 생일이고 제가 또 마침 자수정이 있어서 아비게일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무려 가을에 첫 NPC 선물이었습니다. 자체 수급으론 부족해서 나무를 사고 라이너스의 지역사회 청소 의뢰를 위해 광산 100층에서 쓰레기 낚는 데에 남은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은 봄에 바빠서 가을로 미룬 장어 낚시를 했는데 뒤늦게 장어는 오후 4시 이후에 나온다는 걸 떠올리고 라이너스 주문 완료하러 기차역으로 이동했어요. 쓰레기 야무지게 버려주고 방에서 워라이 낚았습니다. 이 수상한 문이 보이시나요? 여긴 1.6에 업데이트된 마스터리 레벨을 위한 곳입니다. 우선 농사, 채광, 채집, 낚시, 전투를 10레벨 달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10레벨을 달성한 뒤 경험치를 모아 마스터리 레벨이 오를 때마다 스킬 중 하나를 골라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입니다. 요구 경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표 중 하나가 마스터리 레벨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몇 레벨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와 장어 낚고 마무리했습니다. 71일차는 스타프루트 와인이 만들어져서 싹 수확하고 새로 와인 담갔습니다. 헛간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싼 가격에 와인을 팔았어요. 산으로 갔는데 라이너스의 목욕이라는 수요 없는 공급을 억지로 받고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벗어둔 옷까지 이 게임 디테일하네요. 나무꾼이 된 기분이지만 역설적으로 나무는 사서 썼습니다. 술통으로 가득 채울 헛간을 한쪽 구석에 만들고 마을로 가서 버스의 유명한 오믈렛 주문을 받았어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새로 심은 도토리에 나무 비료 뿌렸습니다. 오늘은 스타듀밸리 품평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겠죠? 터널에 술통 잔뜩 깔아주고 가겠습니다. 품평회는 쉽습니다. 품질 높은 게 최고예요. 고품질로 전시대 채워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품평을 기다립니다. 106점으로 제가 1등 했어요. 우승한 기념으로 피에르한테 비틱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전시 물품 치웠습니다. 안 그러면 루이스 집에 가서 찾아와야 해요. 제가 가진 코인은 1000개인데요. 코인이 더 필요해서 바로 도박하러 갑니다. 사실상 합법 도박장인 이곳은 꼼수가 존재하는데요. 룰렛에서 초록색이 나올 확률은 75%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상점 가서 이것저것 바꿔 먹고 별방울까지 먹었습니다. 씨앗 모음까지 사기엔 조금 부족해서 다시 룰렛 돌리러 갔어요.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미처 담그지 못한 스타프루트 와인을 담가주고 마을 회관 번들 채우러 왔습니다. 어항 꾸러미를 완성시키고 나머지도 채워줄게요.
온실 꾸러미를 완성시켜 별 모양으로 놀라주면 밤새 귀여운 주니모가 온실이 생겼다고 탭댄스를 춥니다. 이 온실엔 스타프루트를 심을 예정이에요. 73일차는 부족한 전투 레벨을 올리고 자원도 캘 겸 광산에 왔습니다. 귀여운 먼지 정령을 괴롭혔는데 갑자기 사냥 목표가 완료됐어요. 제가 먼지 정령을 벌써 500마리 잡았다는 뜻이죠. 호다닥 길한테 가서 도둑의 반지를 받았어요. 도둑의 반지를 장착하면 몬스터가 아이템을 떨어뜨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비가 오는 74일차는 다 자란 호박 수확하고 호박 씨앗을 왕창 구매하고 헛간을 큰 헛간으로 늘렸습니다. 잠시 사막에 왔는데 온실을 심을 디성촉이랑 씨앗 살 돈이 부족했어요. 급한 게 아니라서 가진 돈만큼 구매했습니다. 급한 건 바로 제 농장 밭이었죠. 집으로 오자마자 쭉 호박 심었습니다. 75일차는 습관처럼 여행 카트를 보는데 붉은 양배추 자체를 파는 것을 발견해버렸습니다. 완제품을 보니 뭔가 찝찝했어요. 이걸 사서 더 꿀빨 수 있었는데 이 기분을 쇼핑으로 풀어야겠어요. 바로 공짜찌 바꾸기! 1.6 업데이트로 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귀여운 러버덕으로 골랐습니다. 거스의 특별 주문 마무리하러 왔어요. 거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저씨네요. 달걀 한 판에 3,000원만 주다니. 그래도 보상받았습니다. 마지막 호박 심었으니 다시 장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농사 전문직 바꿨어요. 그날 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옵니다. 저는 농장의 운석이 떨어졌음을 예감했어요. 눈 뜨자마자 불이 나게 밭으로 간 저는 이리듐 운석을 마주했습니다. 하필이면 새집물 쪽에 떨어졌네요? 막상 캐서 전리품 받아보니 괜찮을지도? 목공소에 들려 집 업그레이드를 맡겼습니다. 남은 돈으로 철 좀 사주고 전투 레벨을 위해 사막광산에서 몬스터 사냥했습니다. 그날 밤 전투 9레벨을 달성했고 이리듐 밴드가 해금됐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리듐마저 팔아서 돈 벌 생각입니다. 이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마을에 타이거 송어떼가 나타난 소리가 아니라 제 채집 레벨이 오르는 소리입니다. 전투 레벨을 위해, 더 나아가 마스터리 레벨을 위해 또 사막광산행 감행했어요. 도둑반지 덕분인지 전리품으로 붉은 양배추 씨앗을 얻었어요. 여행 카트 열심히 보러 다니지 말걸. 매주 2번 꼬박꼬박 여행 카트 보러 간 기억이 떠올라 멘탈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흔들려도 제 멘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제 원대한 목표를 위해 78일차는 힘차게 나무 매며 보냈습니다. 79일차는 참나무 수지 채취하고 그 참나무 수지를 술통으로 만들어 배치해주고 술통에 스타프루트 와인 담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와인까지 팔아주면 와인에 의한, 와인을 위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80일차는 채집데이입니다. 우선 헛간이 하나 더 필요해서 의뢰하고 채집 레벨 올릴 겸 나무 열심히 뱄어요. 사실 채집 씨앗으로 채집물 키우는 게 제일 간단하고 효율도 좋지만 야생자두를 늦게 구하는 바람에 많이 못 불렸어요. 어차피 나무도 많이 필요하니까 나무 베면 일석이조잖아. 완전 럭키비버잖아. 81일차입니다. 술통 만들 조개가 자급자족으로는 불가능해서 굴이랑 철을 대량 구입했어요. 이쪽에 온 김에 미루고 있던 숨겨진 책 찾으러 갈 겁니다. 여기 큰 나무로 살짝 가려진 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통나무를 없애서 들어가고 바위를 없애서 나아가면 황금 쓰레기통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면 볼목 뷔페라는 웃긴 책이 나옵니다. 책의 저자가 라이너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이 책은 쓰레기통에서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팔면 3,000원 가량이지만 전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걸 좋아하니 제가 갖겠습니다. 82일차는 크로버스랑 거래했습니다. 이리듐 스프링클러랑 별방울 샀어요. 참고로 이리듐 스프링클러는 매주 금요일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와인을 숙성하고 싶어서 집에 지하실을 추가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전투 레벨을 위해 몬스터 잡았습니다. 도둑반지 성능이 보이시나요? 전리품이 쏟아져요. 83일차는 일어나자마자 사막광산에서 경험치 파밍했어요. 전투 10레벨 달성했습니다.
따봉 거대 슬라임아 고마워. 농장으로 돌아와서 가드 덕분에 무사히 자란 사과를 수확하고 10레벨까지 조금 남은 채집 경험치를 위해 나무 뱄어요. 근데 제가 마을 나무를 자라는 족족 베어버린 바람에 나무가 멸종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농장 참나무 몇 그루 베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을 27일인 오늘 꼭 올 10레벨을 찍어야 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사실 막 거창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영령의 전야제가 있는 날이라 밤에 마을로 갔습니다. 제가 축제를 참가하는 걸 보니 가을은 확실히 풍요의 계절이네요. 상점에서 쇼핑하고 이지한 미로를 뚫어 황금 호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온실에 아직도 스타프루트를 안 심었습니다. 남은 17일에 스타프루트를 이모작하려면 농업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해변에 들려 해변 채집물 주웠어요. 성게를 막타로 채집 10레벨 달성했습니다. 채집에 눈이 멀어 집에 갈 생각도 못하다가 벌써 1시 50분이라는 걸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벤치에서 꿀잠 때려줄게요. 그날 밤 닭장에 마녀가 또 방문했어요. 영령의 전야제를 한 날 마녀의 등장이라니 으스스하네요. 전투 10레벨 전문직은 덩치 고르고 채집 10레벨은 단단한 나무도 얻을 겸 벌목꾼 했습니다. 84일차는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호박이 다 자랐는데 굳이 수확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호박을 수확하면서 얻는 경험치 때문인데요. 어제 모든 스킬 10레벨을 달성했으니 하루 지난 오늘부터 마스터리 레벨작이 가능합니다. 경험치를 한 번에 쭉 올리기에 농사만 한 게 없어서 일부러 호박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제 소중한 작물이 다 없어질 테니 어제 채집이랑 전투 10레벨 찍으려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넓은 호박밭을 수확하니 마스터리 1레벨 바로 찍었습니다. 마스터리 레벨을 위한 경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호박을 다 수확한 후 온실에 스타프루트를 심으러 왔는데 예전에 심어두고 깜빡한 채집물을 발견했어요. 이거 다 수확했으면 어제 참나무 굳이 안 베어도 됐을 텐데. 이번에도 멍청 비용 확실하네요. 아직까지 구리 물 뿌리개라는 사실에 조금 충격받았지만 그동안 물 줄 필요도 없이 스프링클러로 다 도배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잔해. 아무튼 디성 쪽 뿌리고 스타프루트 씨앗 심었습니다. 전 무언가를 먹을 때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냐고요? 거대작물 수확을 끝으로 가을을 마무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의 가을이 끝이 났습니다. 85일차 바로 시작할게요. 루틴대로 목장 보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니 난데없이 술래잡기 하게 됐어요. 발자국을 추적해서 금방 그림자 가위를 잡았어요. 돋보기를 얻었네요. 비밀 쪽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공소에 들려 헛간의 업그레이드 맡기고 집 근처로 옮겼어요. 아껴놨던 달콤 보석 베리를 비밀의 숲 석상에게 주고 이감마깡. 별방울 받았어요. 이젠 굳이 별방울이 필요하지 않은데 변덕 한번 부려봤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실에 숙성용 나무통 배치하고 스타프루트 와인 숙성했어요. 적당한 음주는 행동과 사고에 능동적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습니다. 진짜예요. 아무튼 남은 날짜 계산해보니 딱 은별까지 숙성 가능해 보여요. 자기 전에 혹시나 하고 해변에 들렸더니 앵무족의 껍데기를 발견해서 채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86일차는 술통 만들고 와인 만드는 평범한 하루 보내다가 비밀의 숲에서 눈마 먹었어요. 마을 해관 완성이 코앞이네요. 87일차는 동물들 추울까봐 히터 구매하고 마스터리 레벨 스킬을 찍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어떤 스킬을 찍을지 고민하다가 전투 마스터리를 찍기로 정했습니다. 이제 모루와 미니 대장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 본 목적은 장신구 장비칸 해금입니다. 장신구는 몬스터를 잡으면 드롭되는데요. 어차피 겨울 동안 사막광산에 자주 갈 거라서 시너지가 좋아 보여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사막광산 왔습니다. 미라를 잡아서 황금박차라는 장신구가 떴는데요. 황금박차는 치명타를 가하면 7초 동안 속도 증가 옵션이 달려있어요. 단검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아쉽게도 전 단검을 쓰지 않아서 다른 장신구가 뜰 때까지만 쓸 거예요.
88일차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마을회관 번들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게시판을 완성시키고 마지막으로 공예실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됨에 따라 주니모들은 정령세계로 돌아갔어요. 그새 정이 들었는지 저 촐랑거리는 움직임이 벌써 그립네요.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있으니까요. 새로워진 회관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회관에서 나와서 마스터리 2레벨 스킬 찍으러 왔습니다. 어제 광질하면서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오징어 축제가 있어서 낚시 마스터리 찍었어요. 89일차는 편지가 와서 봤더니 루이스가 보낸 편지군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7통을 보내주셔야가 아니라 저의 선행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편지였어요. 어서 마을로 가서 생색 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교류가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는 있을지 의구심이 잠시 들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기뻤어요. 아 정말 영혼 트로피 같은 거 안 줘도 되는데 받아달라고 애원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았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단단한 나무로 그루터기 고쳤어요. 채석장으로 가서 최강 경험치 달달하게 먹고 고급 이리듐 낚싯대 찐먹했는데 황금 보물상자가 떴어요. 과연 황금 보물상자는 무엇을 주길래 이름부터 황금인지. 네? 아니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90일차는 경험치 파밍을 위해서 사막광산을 돌았고 91일차도 마찬가지로 사막광산에 있었는데 용을 잡다가 앵무새 알을 먹었습니다. 앵무새 알은 몬스터를 잡을 때 확률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 모으고 있는 제게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 앵무새가 졸졸 따라오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92일차는 제 동료 앵무와 함께 겨울 농사했어요. 경험치를 얻으려고 채집 씨앗이랑 파우더 멜론 씨앗 심고 이젠 작물 심을 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농사 전문직 바꾸고 기절했어요.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경작인 장인 갈게요. 93일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담갔습니다. 드디어 모은 스타프루트를 다 써서 일부는 호박 주스로 담갔습니다. 94일차는 처음으로 앵무랑 같이 사막광산에 왔어요. 앵무가 주는 수입이 꽤 쏠쏠합니다. 그렇게 저는 돈도 벌면서 마스터리 3레벨을 달성했습니다. 95일차도 열심히 사막광산을 돌았는데요. 누군가 절 해골동굴 100층에서 기다린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마침 92층이라 가까워서 바로 갈게요. 100층에 도착하니 미스터치가 저를 칭찬하며 이리듐 스네이크 밀크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먹고 싶었지만 거절이 안 되길래 억지로 먹었어요. 덕분에 체력은 증가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96일차는 오징어 축제 첫날이에요. 오징어 축제도 1.6 업데이트에 업데이트됐고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징어를 낚는 개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등급에 따라 받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저에겐 봄에 만들어둔 미끼 제작기가 있어서 오징어 한 마리만 낚으면 사실상 이리듐 등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미끼 제작기를 이용해서 오징어 미끼를 만들고 낚시했더니 순식간에 오징어 10마리 낚았어요. 보상으로 이만큼이나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선 훈제기 만들었어요. 생선 훈제기도 미끼 제작기랑 같이 1.6에 업데이트된 건데 생선 훈제기로 만든 훈제 생선은 낚시의 낚시장인 농사의 장인이 합쳐져 가격을 엄청나게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생선 중 제일 비싼 용암장어를 훈제기에 넣었습니다. 97일차는 너굴맨이 배고프다고 해서 달팽이랑 훈제 귀신 물고기 조공했어요. 그 와중에 훈제된 걸 원하네요? 까다롭네요. 보상은 좋은 걸로 줬으면 좋겠네요. 너굴씨 그렇게 안 봤는데. 챌린지가 진짜 막바지라 마지막까지 유종애미 거두고 싶어서 마을 주민들 퀘스트 깨러 갈 거예요. 마니한테 아마란스 주고 마니방에서 루이스의 행운의 보라 팬티 가져와서 루이스한테 루이스 아저씨 팬티 찾았어요 라고 놀려주고 팸에게 페일 에일 주고 나면 할 수 있는 퀘스트는 다 했어요. 바다에 왔으니 자연스럽게 오징어 축제 참가했습니다. 제가 낚시하느라 움직임이 없으니 앵무가 머리 위에 앉았어요. 귀엽네요. 오늘도 이리듐 등급 보상 받았습니다. 보상 중에 오징어 모자가 눈에 띄는데요. 머리에 쓰고 나니 오화일체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98일차에는 최강 마스터리 찍었습니다. 중형 용광로는 패스하고 드워프킹의 조각상 만들 거예요. 비록 주게 아끼겠다고 이리듐 밴드도 안 만들었지만 이건 마스터리 레벨을 소개하기 위함이니까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조각상을 클릭하면 랜덤 2개의 버프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한데 이 둘 중에는 석탄 확률 높아지는 걸 골랐습니다. 석탄 버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은 잘 못했지만 아무튼 광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99일차는 그동안 모은 유물 박스랑 미스터리 박스 내용물 뜯어봤어요. 기증 가능한 거 기증하고 틈새 사막 광산 돌았습니다. 마스터리 레벨도 영혼까지 탈탈 털어 모아볼게요. 대망의 100일이에요. 오늘 출하 상자에 집안 살림 다 갖다 팔아볼 건데 과연 총 소득금 1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팔기 전에 술통에서 마지막 호박 주스랑 스타프루트 와인 빼주고 지하실에 숙성해둔 은별 스타프루트 와인도 다 꺼냈어요. 그간 모아둔 아이템들을 출하 상자에 출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리 4레벨 스킬 찍으러 갔습니다. 온실에 심어둔 마지막 스타프루트 수확해서 마스터리 4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남은 게 채집이랑 농사였는데 채집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농사는 이리듐나 생긴 거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농사 골랐습니다. 이끼 20개 정도 부족해서 축복의 조각상을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이제 100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과연 저는 1000만원을 모았을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선 저의 도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한 감사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과 소스의 여왕을 통해 배운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이에요.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00일 챌린지 정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목표 마을회관 완공은 보셨듯이 88회차에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마스터리 레벨 찍기는 무려 4레벨까지 달성하며 전투, 낚시, 채광, 농사 스킬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 1000만원 벌어보기는 총 소득금을 공개해서 보여드릴게요. 총 소득금 1025만 3438원으로 1000만원 벌어보기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 모두 달성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요. 이번에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 정도의 목표 세워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힐링으로 천천히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타듀밸리 집은 보내주고 새로운 게임의 집을 지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